자연상수 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연상수 E와 관련된 그 수학자들 흥미로운 얘기들을 이제 책이랑 인터넷에서 접한 게 있어서 좀 소개 좀 해줄게요. 스위스에 수학을 잘하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야곱 베르누이 형이에요. 1655년생. 동생은 요한 베르누이 1667년생.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형제였어요. 이 아버지는 수학자가 되는 거 싫어해서 이제 신학자랑 의사 만들려고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이 사람 중에 이제 형 야곱이 라이프 니츠의 미적분에 관련된 그 논문을 보고 수학에 확 빠져듭니다. 그래서 서신을 주고받고 실제로 이제 추종자가 될 정도로 미적분에도 기여를 많이 하고 어떤 이렇게 수학자로 확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 야곱 베르누이가 동생 요한 베르누이한테도 이제 수학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둘 다 이제 수학자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라이프니츠랑 그때 당시 뉴턴이랑, 여기는 영국파, 여기는 유럽 대륙파 해가지고 미적분 논쟁을 벌이죠. 누가 먼저 개발했다. 뉴턴파는 이제 라이프니츠가 뉴턴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미적분을 이제 출시했다, 논문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고, 라이프니츠는 아니다 라고 이제 막 대결을 했었어요. 그래 그 당시에는 뉴턴이 이깁니다. 왕립 뭐 수학학회 뉴턴의 끝발이 세가지고 라이프니츠가 이제 말년에 안 좋게 죽는데, 현재로서는 라이프니츠 미적분학을 더 많이 쓰고요. 인테그랄이라든지 dy, dx 이런 표현들도 다 라이프니츠 거라서 현재는 라이프니츠 많이 쓰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각자 개별 연구였다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나죠. 그래서 뭐 누가 누구 걸 뺏겼다 이런 얘기는 끝이 났고요. 어쨌든 이 두 인물 중에 라이프니츠파였죠. 야곱 베르누이와 요한 베르누이. 베르누이는 일가족, 이 요한 베르누이의 아들도 수학자고 뭐 유체역학 쪽에서도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르누이는 천재 집안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야곱 베르누이는 그 확률론의 베르누이 시행을 말하는 그 베르누이가 야곱 베르누이예요. 확률론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줬고요. 요한 베르누이는 로피탈 정리. 로피탈이라는 사람은 로피탈 정리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는 요한 베르누이가 로피탈 정리 이 내용적인 측면을 다 이제 완성했는데, 로피탈이 자기 이름을 얹어서 뭐 이렇게 출판했다라는 뭐 얘기가 있어요. 요한 베르누이가 로피탈에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수학을 공동 연구 뭐 가르치는 뭐 그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둘 다 대단하죠. 야곱 베르누이, 요한 베르누이. 근데 둘 사이는 별로 안 좋았다고 하고요. 야곱 베르누이가, 이 형이 이제 교수를 먼저 하고, 요한도 이제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야곱이 이제 회방을 넣어가지고 교수를 못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는 요한이 그 형의 자리를 물려받긴 했는데, 어쨌든 사이는 안 좋았는데, 이 로피탈이 아니라 요한 베르누이의 제자가 또 그 유명한 오일러입니다. 그 유명한 오일러 1707년생. 이 오일러의 아빠가 이 요한 베르누이랑 어떻게 친분이 있어가지고 오일러가 어릴 때부터 요한 베르누이가 수학을 많이 가르쳤대요. 이게 워낙 천재적인 게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요한 베르누이가 기른 제자라고 하고, 처음으로 이 오일러가 이제 오일러가 만든 출판물에서 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 자연상수 E. 그런데 이 E라는 표현을 오일러가 출판물에서 처음 썼지만, 실제로 이 자연상수 E에 대한 것의 이제 기원은 야곱 베르누이로 두죠.
네이피어가 이제 처음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그냥 이 존재를 그냥 대충 알아낸 거였고 실제로 이 야곱 베르누이가 상수다 이것은 상수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이제 야곱 베르누이를 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연상수 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1억을 맡겼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자가 연이율이 100%라고 합시다. 그러니까는 1년이 지나면은 원금 1억에다가 이자 1억을 버는 시스템. 그래서 2억을 버는 이런 은행이 있다고 할게요. 뭐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야곱 베르누이의 생각이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어떨지 생각인 거예요. 1년 동안 이 1억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6개월째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억이라는 돈은 6개월이 되면은 1억에다가 이자가 0.5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원금 1억에다가 이자 0.5억을 일단 챙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년을 다 해야지 이자 1억을 받는데 6개월만 했으니까는 이자 절반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받은 다음에 바로 그대로 다시 은행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이 1억을 넣었던 것은 1억에다가 이자 0.5억이 되고 그 이자 0.5억도 넣었으니까 은행에서 그럼 또 원금 0.5억에다가 이자가 0.25억이 붙겠죠. 그래서 한 번만 이제 뺐다가 다시 넣는 그런 수고로움을 이제 겪으면은 그냥 놔뒀을 때보다 5천만 원을 아니지 2,500만 원을 더 벌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노동을 하자. 은행 한 번만 더 가자. 그래서 세 번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1억이 원금 1억과 이자 3분의 1억이 되겠죠. 그걸 다시 넣으면은 1억은 1억과 3분의 1억이 되고 3분의 1억은 3분의 1억과 9분의 1억이 되고 이걸 한 번 더 넣으면은 1억은 다시 1억과 3분의 1억 3분의 1억과 9분의 1억 3분의 1억과 9분의 1억 9분의 1억과 27분의 1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한다. 복리법으로 이제 원금 1억에다가 이율이 3분의 1이니까 이거를 세 번 한 거잖아요. 다시 위에 거는 원금 1억에다가 이자율에 두 번 받아 먹은 거고 얘는 원금 1억에다가 100%의 이자를 한 번 받아 먹은 거. 얘가 2억인 거고 얘가 2.25억인 거고 얘가 계산하면 2.37 억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수고를 한 번씩 더 하니까는 돈이 더 벌리잖아요. 그럼 이게 무한정 돈이 벌릴 것인가?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근데 막상 이게 계산이 해보면은 돈이 무한정 벌리지 않습니다. 한번 지오지브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방금 말한 거예요. 1 더하기 1분의 1의 1승 좀 허접하지만 얘가 2억이에요. 첫 번째 1년을 묵혔을 때 1 더하기 2분의 1 이제 0.5%의 그러니까 50% 이율로 두 번을 받으면 2.25 세 번 받으면 이렇게 네 번 받으면 2.441 다섯 번 식은 이해되죠? 1 더하기 5분의 1의 5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돈이 확 늘지 않고
어떤 이 경계에 다가간다고 이제 베르누이가 그 사실을 알아냅니다. 점점 증가를 하는데 경계가 있는 거죠. 유계가 있는 거죠. 그 값이 2.718에 다가가더라. 그 사실을 이제 야곱 베르누이가 발견합니다. 매일매일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1 더하기 365분의 1분에 365승 2.71456 뭐 이래 됩니다. 그래서 얘를 무한히 늘리면은 일단 끌게요. 쟤를 무한히 늘리면은 그러니까는 이 숫자죠. 365분의 365보다 더 크게 숫자를 계속 키운다. 그게 바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 값이 2.718 땡땡땡으로 이제 수렴하더라. 이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 베르누이는 이 표현을 안 썼다고 했죠. 그냥 이런 상수로 된다라고 했었고 그 후에 오일러가 자기 출판 서적에 그 전까지도 다 많은 수학자들이 많은 기호를 썼지만 이제 오일러가 이를 딱 쓰고 나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정말 수학사에서 큰 발견이죠. 요거 기억하고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 하면은 얘도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y는 1 더하기 x분의 1의 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일 때 1이고 얘가 이거야. 음수 쪽도 됩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얘도 2로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기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극한뿐만 아니라 좌우극한 모두 성립을 한다라는 사실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